조선 왕조 가장 비참한 사건인 이모화변은 영조 38년 윤호월 13일에 일어났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 5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이 비 정성 왕후의 혼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휘령전으로 함께 나아갔다. 결국 세자는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비참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이렇게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사도세자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따라가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도세자는 조선 제21대 국왕인 영조의 두 번째 왕자로 이름은 이선, 자는 윤관, 호는 의제다. 첫 아들인 효장세자는 즉위하기 전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9세로 요절했다. 사도세자는 그 7년 뒤에 태어났다. 그때 영조는 41세로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 국왕의 기쁨은 당연히 매우 컸다. 그런 기쁜 마음은 즉각적인 조처로 반영되었다. 영조는 즉시 왕자를 중전의 양자로 드리고 원자로 삼았으며 이듬해에는 왕세자로 책봉했다. 원자와 세자 책봉 모두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재능과 총애가 넘쳤지만 점차 서로의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이 났다. 세자는 영특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인적 기질이 강했던 것 같다. 세자는 어릴 때부터 반드시 군사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병서도 즐겨 읽어 속임수와 전공법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오묘한 이치를 터득했다고 한다. 문인보다는 무인 기질이 다분한 세자는 조선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예를 표준화하는 책을 낼 정도로 무예에 관심이 많았다. 훗날 정조의 무예도보 통지 간행의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에 반해 영조는 치밀하고 꼼꼼하고 검소한 문인 쪽에 가까웠다. 갈등의 원인은 아버지와 아들의 기질이 맞지 않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자는 무인적 기질이 좀 더 강했고 자연히 학문과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꺼리게 되었다. 영조는 정무와 거리가 있는 세자의 기질을 사전에 훈련시키며 조정하려는 의도로 대리청정을 도입했다. 대리청정은 기회이자 위기였다. 국왕을 대신해 정무를 잘 처리할 경우는 능력을 인정받고 입지를 다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뢰를 잃고 실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제위 25년 2월에 대리청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뒤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정무적 능력과 수신에 더욱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런 불만은 양위 파동을 계기로 더욱더 폭발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충성은 검증되고 불충은 적발되며 왕권은 공고해지고 이런저런 정치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대리청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미 영조는 5회의 양위 의사를 밝혔다. 어린 세자는 양위 파동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철회를 애원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뒤에도 3번의 양위 파동이 나타났다. 양위 파동이 일어날수록 영조와 세자의 갈등은 더욱 수위가 높아져갔다. 세자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승정원에 글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영조는 아들인 세자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성문을 내리기 2년쯤 전부터 세자의 정신적 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세 무렵 부왕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정신적 질환이 표면에 드러났고 그 원인과 징후는 아마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유일 것으로 여겨진다. 국무를 맡긴 뒤부터 부왕은 세자를 더욱 자주 질책했고 세자는 부왕은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다. 그 결말은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세자의 정치적 성향이었을 것이다. 세자는 소론과 가까웠다고 한다. 정치적 성향이 소론과 가까웠다는 근거는 영조 31년 2월에 발생한 나주 벽서 사건이다.
그 사건은 나주객사의 간신들이 조정에 가득해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는 내용의 벽서가 붙은 것이었다. 범인은 영조 초반에 숙청된 소론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윤취상의 아들 윤지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서 세자는 소론을 옹호하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사직한 소론의 영수 이종성을 만류하고 유배된 소론 인물을 극형에 처하거나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론의 주장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소론을 옹호하는 태도는 이후에도 지속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노론은 세자에게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모화변은 영조 38년 윤호월 13일에 일어났다. 직접적인 계기는 20여일 전에 있었던 나경원의 고변에서 시작이 되었다. 나병원이 영모 관련 고변이 있다고 조정에 말한 후 영조를 만난 자리에서 세자가 사람을 죽인 일, 몰래 궁을 빠져나가 논일 등 세자의 안 좋은 행실들을 모두 영조에게 고변을 하였다. 그는 세자의 비리를 영조에게 고변했다가 무고 혐의로 차명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 고변으로 영조는 세자의 여러 비리를 더욱 상세히 알게 되었다. 최종적인 결론은 윤호월 13일에 내려졌다. 그날 영조는 세자를 서인으로 패출하고 널리 알려진 대로 뒤주에 가뒀다. 그리고 결국 세자는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즉시 세손을 동궁으로 책봉을 하고 2년 뒤 영조는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을 하면서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말라고 엄중히 당부하였다. 갑신처분이라고 불리는 그 지침은 후에 정조가 사도세자를 추승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지만 정조는 장원세자라고 시호를 올리고 묘소와 사당을 영우원과 경모궁으로 고쳤다. 그 뒤 묘소는 활룡원으로 개칭되어 수원으로 옮겨졌다. 국왕으로 추존된 것은 고종 때였다. 용주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엔 신라 문성왕 16년에 염거화상이 지른 가량사가 있었다. 가량사는 고려와 조선 중기까지 명맥을 유지하다 병자호란 때 소실되어 폐사되었다. 정조는 비명에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패봉산에 묻었던 아버지의 묘를 화성 육릉으로 모셨다. 그리고 가량사터에 새로 절을 지어 육릉의 능침사찰로 삼았다. 딱 성식 날 저녁에 정조가 꿈을 꾸었는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 하여 절 이름을 용주사라 정했다고 한다. 용주사는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홍살문과 산문이 있다. 원래 홍상문은 등, 원, 묘, 궁궐, 관아 등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 세우는 붉은 기둥으로 두 개의 기둥을 보로 연결하여 붉은 살을 박은 모양으로 성스러운 곳임을 알린다. 용주사에는 사도세자와 부인 해경궁 홍씨, 정조와 효의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1년에 6번째를 지냈다고 한다. 육릉의 능침 사찰로 시작되어 정조의 건릉까지 모시게 된 것이다. 홍살문 왼쪽에 5층 석탑이 있다. 용주사 주변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이전했으며 높이는 4.5m이다. 용주사 입구 효행박물관 앞에 있으며 고려시대 화강암으로 건조한 5층 불탑으로 2009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용주사의 홍살문을 지나면 웅장한 한옥이 나타난다. 거대한 산문과 양쪽에 기다란 행랑이 길게 뻗어 있는 것이 관아나 왕릉의 제실 같다. 보통 사찰 출입문은 문짝이 없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용주사는 문짝이 달린 거대한 소슬 산문이 있어 출입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능 행차시 임금이 용주사에 머물 수도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천보루는 일반적인 사찰의 누각과는 다른 궁궐이나 양반집의 형식이다. 천보루 뒤 2층에는 홍제루라고 적혀있다.
절의 뒤편에 호성전이 위치해 있다. 정조가 제사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위패를 이곳에 별도로 모셔 극랑왕생을 발언하던 곳이다. 후에 정조와 효의왕후의 위패도 이곳에 모셔졌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보면서 부모는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인정해주는 지혜가, 그리고 자식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부모를 설득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